자, 두 번째 2-1. 2-1은 화토식상격이죠. 자, 화토식상격 예제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제를 불러보세요. 응? 무언연애. 무언연애. 기미월애. 경호. 병호. 병호 일회. 기해시. 화토식상격 여러분들 267페이지예요. 자, 요사주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선생 이 사주의 구성체계를 한번 설명을 해봐요. 응?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식상격 중에서 화토식상격에 대한 설명인데, 화토식상격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병정일주가 술토나 미토월에 생한 걸 우리가 화토식상격이라고 해요. 물론 진토하고 축월에 생한 것도 화토식상격이 성격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옛날 고서에 술토하고 미토에 대해서 이제 그 집중적으로 이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이제 알고 공부를 하는 건데, 지금 병화의 세가 미토월이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줘야 돼요? 병화의 기세가 병화 일간이 미토월에 생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판단해 줘야 돼요? 자, 요거는 격국으로는 화토식상격이 정확하게 성격이 됐는데, 자, 저 미토란 녀석은 사오미 남방 화지에서 이제 신유술 금의 기운으로 이제 그 진기하는 시점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병화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토월의 병화는 화기가 퇴기하는 시점이다. 옛날 분들이 그렇게 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지 오화를 끌어들이고 일지 오화를 끌어들여 가지고 오미 합이 되죠. 옛날 사람들이 오미 합은 다른 오행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 했는데,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오미 합은 화로 바뀌어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은 병화가 오화를 깔고 있으니까 제왕을 깔고 있는 거죠. 제왕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병화의 기사가 왕해지면서 다시 연지 월지하고 연지 일지 오화가 월지 미토하고 오미 합을 이뤄가지고 일간 병화에다가 힘을 실어주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신왕을 넘어서 태왕한, 일주가 태왕한 경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주가 태왕하다고 하면은 뭐가 들어와야 돼요? 관사를 이용해서 왕한 병화의 기사를 극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임수를 써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화의 기사를 설계시켜주는 무토를 써줘야 되는 거냐?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또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뭐를 우리가 용수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왜 그러면 무토를 쓰지를 못할까? 책에는 그렇게 세세하게 설명이 지금 안 돼 있을 텐데, 왜 그 병화가 굉장히 태왕하면 설계시켜주는 무토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왜 책에는 무토를 쓰지 않고 임수 그러니까 관성용신을 썼을까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죠.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병화는 무토는 뭐예요? 무토는 건토죠. 무토는 건토기 때문에 병화의 화의 기세라 설계시켜주는 게 약하다 이거야. 이 선생 이해가 돼? 설계시켜주는 기세가 약하기 때문에 무토용신을 써서는 병화의 왕한 기세를 설계시켜줘서 중화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중에 임수를 써서 왕한 일간의 세력을, 일간의 기세를
극제를 시켜줘야만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 그 내용이 지금 그 책에 있는 예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해중에 임수용신을 써야 된다. 자, 그런데 해수는 생해주는 게 없어요. 그 시지에 있는 해수의 성질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줘야 되려나? 오다나씨 한번. 자, 무토는 자, 그런 건토기 때문에 화의 기세를 설기시켜주는 힘이 약하다. 그러면 왕한 일간의 기세를 관살로 제압을 해줘도 중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해수의 기세는 왕하냐 약하냐 그걸 또 우리가 판단해 줘 봐야 되죠. 왕하다고 봐야 되나 약하다고 봐야 되나? 근데 왜 약하다고 보는데 해중의 임수용신을 잡아야 되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정적과의 상황, 간과적저의 상황을 사주 용신이 잡을 적에 반드시 우리가 써먹어야 돼요. 아주 적용력이 뛰어나다고. 그러면은 해중의 임수가 왕하지 못한데 어떻게 왕한 병화의 기세를 우리가 제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잘 보세요. 자, 추, 인, 묘, 진사, 오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들어와죠. 오미가 지금 오미가 연결되어 있죠. 오미 다음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신이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신이 탈암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신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징검다리에서 하나가 빠진 거야. 옛날에는 다 징검다리가 골고루 사람이 건널 수 있게끔 채워져 있던 거야. 근데 어떤 연유로 징검다리가 하나가 빠졌어. 그러나 자리는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미, 진사, 오미, 신. 신의 자리가 원래 있었는데 징검다리 돌이 하나가 빠졌거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금이 수를 생해주죠. 금생수를 해줘. 그래서 해수가 그렇게 태악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중의 임수를 우리가 용신을 쓸 수가 있다 하는 거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아니, 토금식상격이잖아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민년에 무신월에 무진일에 그 다음에 갑인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월이면은 토의 기세가 많이 설기가 됐는데, 자, 지금 보세요. 월간에 지금 무토가 떠 있고, 그 다음에 일간지가 전부 다 토의 기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월간에 무토가 뜨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일지에 진토가 없다 한다면은 일간 무토하고 월령 신금만 놓고 봤을 적에는 우리가 용신을 뭐를 잡아야 될까요? 자, 토가 신월이면은 이제 한기가 태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화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무토라는 거는 저 월간의 무토는 인중 무토에 통근이 되어 있고, 일지 진토에 통근이 되고, 진중의 무토에 통근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지 인중의 무토에 통근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월간에 떠 있는 무토가 기세가 약하지가 않고, 더더군다나 일간 무토가 자기 자리에 진토를 깔고 있으니까 적어도 일간의 기세가 지금 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왕한 거를 우리가 왕한 토기를 소토시켜주는 오행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용신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목용신을 잡아줘야 된다. 만약에 월간에 무토가 뜨지 않고, 그 다음에 일지가 진토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간 무토하고 월령 신금만 놓고 본다면은 무토의 기세가 신월에 설기시켜줌이 태다하니까 그때는 병정화 용신을 써줘야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가 있는데, 요거는 월간에 무토가 떠 있고, 그 다음에 일지에 진토가 있고
그렇게 돼서 토의 기세가 왕하다, 신왕하다. 그러면은 간목을 써가지고 소토가 급하니까 용신은 우리가 간목으로 잡아야 된다. 자, 요 사주는 간목인데 유술, 그 다음에 해자축, 인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유술 운에는 크게 그렇게 발복은 안 됐겠지만은 해자축으로 그러면서 희신으로 흘러가 되죠. 말년은 이제 또 인목으로 가서 해자축, 희신, 그 다음에 인묘진 해가지고 용신으로 흐르니까 이 사주가 길어졌죠. 책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토금 식상격. 자, 그 다음에 지금 책에서는 정신기 얘기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정이라는 거는 무토를 생해주는 거. 무토를 생해주는 인성이 정이니까 인성은 어디에 있어요? 연지 인목에 병화 인성이 있고 시지 인목에 병화 인성이 있죠. 그 인성도 태약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일간 무토하고 오행이 같은 그 비견겁재가 지금 월간 무토에 있고 그 다음에 일지 진토에 있으니까 기도 약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신에 해당되는 월령 신금은 월령을 찾아가니까 기세가 약하지가 않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정, 그 다음에 기, 그 다음에 신이 왕하니까 이 사주는 대기격을 이루었다. 이 책에서 대기격을 한다면 정승 정도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 그러니까 중국으로 보면 상서벼슬이죠. 상서는 우리나라로 보면 장관 이상의 벼슬인데 그 벼슬에 올라간 사람을 우리가 대귀한 사주라고 해요. 그 대기격을 이뤘다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 이상의 벼슬에 올라간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월간 무토가 아니고 월간이 경금으로 바뀌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신월이라고 한다면 무신월이 아니고 경신월이다 하면 뭐로 바뀌어 들어가야 되겠어요? 금으로 설기가 아니고 수로 설기를 해줘야지.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월간이 무토인데 만약에 월간 무토가 아니고 경금이었다고 한다면은 토생금 해가지고 금의 기세가 왕하죠. 그러면은 화로 극제를 할 수 있느냐? 화로 극제를 해줄 수가 있으면은 경금의 왕한 세력을 제압을 가능하다면 병정화를 쓸 수가 있는데 제압이 가능하지 못하다 하면은 금의 기세를 설계시켜줘 수용신 잡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글자 하나가 바뀌면은 벌써 오행이 바뀌고 그 사주의 구성체계가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금수식상격을 합시다. 자, 예제 불러보세요. 금수식상격. 경인년에, 응? 병인년에, 기해월에, 경어일에, 신사시, 예. 영화. 자, 요 사주 봅시다. 요거는 이제 금수식상격인데, 일간의 경신금이고 월령에 이제 해자수가 있는 걸 우리가 금수식상격이라고 해요. 자, 금수식상격의 특성은 금하고 수의 성질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직업이 뭐가 떠오른다고 그랬죠? 금수식상격은? 응? 자, 왜 그러냐면은 금이라는 거는 악기죠. 금이라는 거는 악기인데 수라는 건 뭐예요? 수라는 건 뭐예요?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흘러가는 거죠. 물이 흘러가는 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들어가요? 뭐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음파하고 같죠. 그래서 금수식상격은 가수 직업이 많아요. 이치를 자꾸 깨우쳐야 돼. 이치를.
아까 목화식상격은 무슨 직업이 많다고 그랬어요? 응? 예. 자, 목이라는 거는 건축물이죠. 무대를 꾸미는 건 옛날에 전부 다 나무를 꾸몄단 말이에요. 화라는 건 뭐예요? 조명이죠. 그래서 목화식상격의 직업은 연예인, 배우, 무대 디자인, 감독,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사람 직업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주 틀림없더라고. 뭐 100%는 아니지만 70%, 80%가 거의 그런 직업을 갖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건 내가 연구해서 이제 요약을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요사주는 이제 연간지 병인하고 그 다음에 월간 기토, 그 다음에 일지오화, 시지 신사를 제외를 하고 만약에 경금하고 해수만 논한다고 한다면은 경금일주가 해월에 생했다 하면은 대체로 용신을 뭐를 잡아야 될까요? 물성을 자꾸 떠올리라고 그랬죠. 자, 해월이면 어떤 계절입니까? 해월, 자월, 축월. 이거는 우리가 동절로 논한단 말이에요. 동절. 자, 이 선생, 해월하고 자월의 차이는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까? 자, 우리 강 선생 어떻게 분석을 해야 돼요? 월지 않은 상태고 얼으라고 하는 그런 관계고요. 축월은 자월은 이제 얼은 상태고 자월 축월은 저 해자축이 해월하고 자월하고 축월에 만약에 간목이 해월에 태어났느냐,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느냐, 간목이 축월에 태어났느냐, 전부 용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후 기후를 논할 적에는 해월이라는 것은 천지가 차긴 차지만은 얼지 않았죠. 얼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자월은 천지가 전부 다 한동에 차고 얼었어. 자월하고 차이점이 그거예요. 자, 축월은 바깥에 그 기운은 한동하지만은 땅속의 기운은 어떻게 돼요? 자축 이양이 뜨기 때문에 양기가 따뜻한 기운이 태동이 되고 있는 거죠. 해월하고 자월의 축월의 차이점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금이 병인하고 기토, 오화, 신사를 제외를 놓고 경금하고 해월만 우리가 논한다고 하면은 간목이 있으면 간목 용신을 잡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해월은 해중에 임수가 있어가지고 수의 기세가 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목을 이용해가지고 납수, 수의 기운을 빨아들여주는 그 오행인 목의 용신을 쓰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는 차기 때문에 경금이 어떻게 해요? 하나죠. 차죠. 그래서 병화가 들어와서 따뜻하게 해준 다음에 정화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제 재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금이 자월생이면 병화하고 정화를 같이 써줘야 돼요. 그래서 관살 병용이 돼야 되는 거고, 해월이 되면은 따뜻한 게 먼저니까 경금을 따뜻하게 하고 영광내에 넣어서 뭐예요?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 해월에서는 병화를 먼저 쓰는 경우가 있고, 자, 축월로 가면 병화를 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임수를 쓸 때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자꾸 책을 봐서 연구를 해야 된다. 자, 여기서는 가불목이 없으니까 이제는 병정화를 써야 되는데 연간에 병화가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간의 병화가 해월이면 지금 찬데 기후를 따뜻하게 대표줄 수 있느냐, 대표주지 못하느냐, 그 기세의 강약을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럼 가만히 보니까 병화가 자기 자리 인목을 깔고 있어요. 인목은 뭐를 가요? 장생지를 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저쪽 일지에 오화를 깔고 있죠. 제왕지를 깔고 있죠. 그 다음에 시지사활은 녹성지를 깔고 있죠. 병의 기세가 약하지가 않죠. 그래서 요거는 용신은 병화를 잡아야 된다. 자, 그런데 사주가 길한 게 어떻게 길하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저여서 한번 읽어보세요. 금수식상교. 인묘진하고 사오로 흘러가니까 사주가 길해졌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병화라는 녀석은 용신임에서 편관이니까 길해졌다는 건 이제 높은 관직에 올라갔다 하는 건데, 자, 높은 관직에 올라갔다고 하면은 뭐가 또 뒷받침해 줘야 돼요? 관이라는 것은 항상 재성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잘 봐봐요. 요거는 인목이 재성인데 인의 한목이 됐죠. 인의 한목이 되면은 그 목의 성질이 어떤 성질로 바뀌어 들어가요? 갑으로 바뀌어 들어가는 거는 그건 3살짜리도 알지. 근데 갑은 갑인데 건목이냐 순목이냐 하는 걸 판단을 해줘야죠. 순목으로 바뀌어 들어가는 거죠. 자, 사주가 길하긴 길한데 길한 거하고 대길한 거하고 크게 길한 거하고 차이가 있죠. 왜 책에서는 크게 길하다 표현을 못했냐 하면은 인의 한목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인의 한목이 정확하게 목국이 형성된 건 아니야. 인목이 월지를 찾아가고 해소가 연재에 있으면 정확하게 인의 한목이 되지만은 월지가 해소가 있으면 원력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연재에 있는 인목을 끌어다가 목으로 바뀌려고 하지만은 완벽하게 바뀌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화를 생겨주는 것은 순목이 생겨줄 수가 없죠. 그래서 길해긴 길하지만은 사주가 크게 길어지지는 못했다 하는 내용이 책에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탄압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미토가 숨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미토가 아무 기능을 못하는? 네, 탄압이라는 것은 삼킬 탐자야, 빠질 함자. 그래서 징검다리가 쭉 사람의 그 발걸음 간격만큼 놓여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은 옛날에는 징검다리가 있는데 어떤 연유로 인해 가지고 징검다리가 하나가 빠져버린 거야. 그러나 사주에서는 있다고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걸 우리가 탄압이 됐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탄압이 된 거는 자하고 인이 있으면은 요 사이에 축이 있구나. 요것도 탄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하고 자하고 있는데 진토가 없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방학국에서 진토가 탄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해수가 있고 미가 있는데 묘목이 없다 하면 아하, 묘목이 탄압에 대해서 사막국을 이 형성이 못 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걸 전부 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탄압이라는 개념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미가 있으니까 탄압이 돼 있으니까 오미는 들변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건 화로 부는 게 맞다고 저거는 사오미가 남바 화국을 완벽하게 형성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사화 오화에다가 미토가 더해가지고 사화 오화보다 화기가 더 강해졌다고 판단해 줘야 되는 거지. 남방 화국만큼은 강해지지 않았지만은 오화라는 기세의 퍼센트, 사화라는 기세의 퍼센트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 기세의 강약을 모르면 절대 여러분들이 용신을 못 잡아. 사주를 제대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숨어 있는 거를 논하는 거, 그 다음에 기세의 강약을 논하는 거, 그것이 용신을 잡을 수 있는, 용신을 자유자재로 잡을 수 있는 아주 그 완벽한 그 첩경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